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은 지금 이제 교사 발달 순환 모형, 지문이 길죠, 그렇죠? 지문이 긴데 이게 이제 긴 지문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지문이 길어지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한 문제당 2분 30초. 이제 그 정도의 스킬을 기르게 해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큰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교재에 나오는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 사례하고 접목해서 이해를 하시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번 문제는 지금 TCCM 모형, 교사 발달 순환 모형에 근거해서 발달 단계를 쓰는 건데, 발달 단계를 우리가 그냥 외우는데 각각의 발달 단계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 사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2번도 교사 역할이에요. 사라초가 제시한 교사 역할인데 우리가 사라초 교사 역할 다 외우죠. 그런데 각각의 그 외운 용어들이 진짜로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연습의 의미도 있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사례하고 연결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이거 외웠으니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전부 사례에 접목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외웠으면 난 다 알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례에 접목되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하는 공부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교사 발달 순환 모형에 근거해서 일단 TCCM 모형을 이제 외워 두셔야 되겠죠? 자, TCCM 모형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TCCM 모형, 순환 모형하고 직선 모형, 요거 이제 구분해서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순환 모형에서 이 명칭 다 이제 외워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유아교사랑 가장 관련 있는 게 요 이제 두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임용 시험 봐서 들어가면은 교직 입문은 지나고 능력 구축 단계에서 시작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중 성장 단계. 근데 요새는 이 뒤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데, 자, 어쨌든 가장 헷갈리는 게 능력 구축하고 열중 성장. 요게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능력 구축 단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새로운 교수법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숍, 세미나, 학회 이런 거는 다음 단계도 많이 다녀요. 네,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통된 거예요. 교수 방법이나 전문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열중 성장 단계는 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훨씬 더 이제 포괄적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은 자신의 지식을 타인과 나누려고 하고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원감 선생님이나 뭐 수석교사나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자신의 지식을 많이 나눠주고 도와주려는 그런 태도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보신다면, 기억을 하신다면, 이제 교사들이 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 김 교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있다. 워크숍도 갔다 왔다. 프로젝트 수업이 정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박 교사가 정말 멋지네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 교사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수업에 적용해보려고 한다. 수업 준비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이제 묻고 있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김 교사가 생각할 때 박 교사는 훨씬 더 전문가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팁 같은 걸 묻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박 교사가 뭐 어떤 점에 주의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 좋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김 교사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회도 가려고 한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학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박 교사가 학회 추천도 막 해주면서 난 이런 게 좋았어요. 막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선생님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셨을 때는 여기 김 교사는 새로운 교수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 교사는 전체적으로 더욱더 전문가인 것 같다. 또 이제 계속해서 약간 멘토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 교사는 능력 구축 단계, 그렇죠? 김 교사는 능력 구축 단계고 박 교사는 열중 성장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꼭 들어가야 될 거, 발달 단계를 쓰라고 했으니까 능력 구축, 열중 성장, 이런 이제 단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판단한 근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할 때는
요 사례하고 개념하고 이제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럴 때는 그 이유를 왜 설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맘이에요. 이렇게 답을 쓴 게 아니고 이론에 근거해서 아니면 이 지문에 근거해서 뭔가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유 아니고 근거를 설명하시오인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말은 근거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문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의 근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열중성장 단계는 뭔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학회 추천 네트워킹 이런 식으로 해서 남에게 도움을 전문적인 도움을 동료 교사에게 주려고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제 답을 보여드리니까 그렇지 진짜로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일단 지문이 길면 좀 짜증나기도 하고 당황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실 팁은 뭐냐 하면은 앞에 어려운 문제가 보통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교육과정 A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전진 배치하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운 문제 나오면 스킵하고 지나가세요. 아셨죠? 뒤에는 쉬운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무너지고 쫄고 막 이러시면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어려운 문제는 체크해놓고 나중에 풀어야 돼요. 그거 한 문제 못 풀어도 떨어지진 않거든요. 다 맞추면은. 근데 그거에 시간 한 30분 보내고 뒤에 다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에 앞에 붙들고 있느라고 뒤에를 아예 못 쓴 분들도 많아요. 보통 문제를 앞에 어려운 문제를 배치를 많이 하고 그리고 1교시가 어렵다. 논술이 엄청 어려운 해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멘탈이 무너져서 2교시부터 이제 완전 시험 문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망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점수가 나왔는데 1교시 점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기는 망친 줄 알았는데 1교시를 너무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럼 2교시 망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멘탈을 잘 지키시고 앞에가 어려우면 뒤에는 쉽다. 그걸 딱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교시가 어려우면 2교시는 쉬워요. 그리고 1교시가 어렵다. 다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딱 전략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앞에 전진 배치되어 있으면 아는 건데 나 모르겠잖아.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사라초가 제시한 교사의 역할 중에서 나의 저널에 나타난 교사의 역할, 지금 김 교사와 박 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사라초의 교사의 역할을 일단 외워주셔야겠죠. 이거 다 외우셨겠죠. 해설자료 2페이지 안 외우셨으면 지금 외우시면 되고요. 진단자는 이제 애들 평가해가지고, 그쵸? 얘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교육과정 설계자, 교수 조직자, 요 두 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지도자, 요 세 개가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김 교사, 박 교사, 서 교사의 저널에 보면은, 이 지금, 교육과정 설계자, 교수 조직자, 학습 지도자 요거를 예를 들어놨어요. 선생님들께서 요 내용을 보고 아, 교육과정 설계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 조언자, 의사결정자 요걸 이제 외우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 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보시면은 자, 김 교사는 일단 이제 이 교육과정을 처음에 교육과정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교육과정 설계를 하는 거예요. 3세 애들한테는 이런 거, 4세 애들한테는 이런 거, 그 다음에 59개 내용 요런 거,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과정 설계예요. 자, 연령별로 애들이 어떤 발달 단계를 지니고 있는지 요거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세는 3세에게 맞게 요런 내용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요런 걸 정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게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교사의 반성적 저널 보시면, 자, 박교사의 반성적 저널은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요런 걸 가지고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아, 요번 주에는 요거 가리키고, 다음 주에는 요거 가리키고, 요런 식으로 배치하는 거. 자, 요게 이제 교수 조직이에요. 교수 조직.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하고 교수 조직의 차이, 요거를 좀 알아주셔야 하고요. 사라초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맨날 틀리고 막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활동 간의 앞으로의 활동, 지금 활동과 다음 활동 간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잘 순서적으로 배치하는 거, 시퀀스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교수 조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교사의 반성적 저널에 보시면은 요거는 유아들에게 흥미있고 적합한 경험을 제공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 관련 자료와 도구를 제공하고, 이거 뭐예요? 이제 그 우리가 아이들 놀잇감 같은 거, 교구 같은 거 제공하고 뭐 이런 활동도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들 이제 하원하고 나서 환경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놀이 중심 수업에서 이런 것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애들한테 동기유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건 학습 지도. 학습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설계, 교수 조직, 학습 지도 요 세 가지가 헷갈렸을 거예요. 그게 그거 갖고 뭐 헷갈렸을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는 개념들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헷갈리는 이유는 요거는 약간 교육공학적인, 교수공학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경기도 요번에 2차 수업 실현 요런 거 이제 수업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수업 나눔이었고 용어를 제가 약간 잊어버렸는데 교수 설계인가 뭐 이런 거 시험 치잖아요. 수업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공학적인 티칭 러닝 이론, 교수학습에 관한 이론이 있어야 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교수학습 공학 요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녹아 있어요. 뭐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직 과목으로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형태로 녹아 있어요. 그게 지금 이 교육과정 설계, 교수 조직, 그다음 학습 지도 요 내용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구상형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업 상황을 이렇게 주고 아니면 주제를 주고 교구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설계를 짜봐라 이런 걸 약간 이제 요런 관점이 또 있는 게 우리가 교수학습 과정안 시험도 요런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사는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 교수 조직, 학습 지도 요거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준다거나 교구를 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을 주고 순서를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을 주고 그거를 짜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짜놓은 거를 주고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를 설명하게 한다든지 문제를 낼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수학습 과정안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주고 요거에 매칭되게 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 나눔이라든지 뭐 수업 설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상황을 주고 이유를 많이 물어보는 거죠. 수업 나눔도 이유를 많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라초가 얘기한 교육과정 설계, 교수 조직, 학습 지도 이런 것들은 교수학습 공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 써놓은 거를 좀 볼게요. 답 써놓은 이제 내용은 알아도 답을 또 못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2번에 답을 쓰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할을 쓰고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역할을 쓰고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이유를 설명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론적 근거 또는 지문의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1은 뭐 김교사는 이 말은 이제 빼도 돼요. 동그라미 1, 2, 3이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교육과정 설계자, 교수 조직자, 학습 지도자 요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역할도 빼도 됩니다. 요것만 딱딱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김교사는 유아의 발달 단계와 학습의 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론적인 근거를 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론적인 근거. 요런 게 이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렇죠? 그다음에 교수 조직자는 활동 배치, 교육 목표 달성 이런 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학습 지도자, 흥미 있는 활동, 환경 조성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게 문장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해설해 보시면 세교사의 역할이 지문과 함께 이렇게 해설이 다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그때 이지선 교수가 뭐라 그랬지? 이렇게 헷갈릴 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은 벤매넌이에요. 벤매넌. 자, 그런데 벤매넌도 지금 지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 벤매넌도 많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벤매넌이 사실은 이제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이나 지금의 이제 전 세계적인 유아교육 학회의 입장은 여기서 가장 높은 수준, 비판적 수준, 요런 교사를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옛날에는 이제 전문가적 수준 요거를 지향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임용 출제 문제 보면은 다 전문가적 수준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근데 최근으로 오니까 이거 안 내고 이걸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비판적 수준의 교사를 길러내는 게 굉장히 목표예요. 비판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윤리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 판단을 할 줄 아는 거. 자,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이제 그 콜버그의 도덕 윤리 발달 수준 이런 것들도 외우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덕 윤리적인 그 수준이 높다는 건 뭐예요?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도덕 윤리적 수준이 높으려고 하면은 내가 판단의 준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준거에 의해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도덕 윤리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의 교육관이라든가 교육 철학이라든가 교육관에 의해서 판단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예요. 사실은 비판적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선생님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문제로 내면 맞출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 근데 장기적인 안목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reflective thinking, 스스로 반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도덕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높은 윤리 수준을 갖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전문성과 높은 윤리적 수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게 비판적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학적 원리 이런 거예요. 유아교육적 원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유아교육적 원리도 약간 장기적인 판단을 하죠. 기술적인 수준은 뭐예요? 나는 판단은 안 해. 시킨 대로만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수준은 배운 대로 하는 거라면은 여기에 전문가적 수준은 교수학습 원리를 알잖아요. 교수학습 원리도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라 얘가 초등학교 갈 때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이 정도 장기적인 안목은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판단이 비판적 수준에 비해서 도덕 윤리 판단 수준이 훨씬 낮은 거예요. 이거는 교수학습만 조금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판단의 근거가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기출에 벤매넌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는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서술형 문제, 사고형 문제가 나오는데 맨날 틀리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전공 용어들 안에 추상적인 전공 용어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이라고 하는 거는 스킬만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학의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판적 수준은 사실은 이제 그 이론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따라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 도덕 윤리적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학급 규칙 바꿔야 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그 도덕 윤리에 매이는 게 아니고 좀 높은 수준이 되면 이거 바꿔야 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제 관점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적 수준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의문시하지 않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적 수준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약간 장기적인 교육의 효과 이런 거를 검토를 하죠. 교육적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애들은 지금 3세에는 이런 게 안 맞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구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육학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비판적 수준은 유아들의 진짜 장기 발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 정책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쉬워요. 이게 지문으로 나오면 쉬울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게 실천 행위 안에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한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아마 선생님 많이 틀릴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번도 이제 교사론에 관한 건데,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벤매넌 3번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김교사, 박교사, 서교사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글을 읽고 벤매넌의 반성적 사고 수준에 근거해서 세교사의 반성적 사고 수준을 쓰고 그 이유를 제시하라는 건데,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를 대라 또는 지문의 근거를 대라 뭐 이런 거예요. 이 지문의 근거도 이론의 근거해서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이유를 제시하라는 말은 왜 쓰는 겁니까? 내 맘이야 이렇게 답을 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육하원칙에 맞춰서 답을 써야 되고 반드시 키워드 포함해서 육하원칙에 맞춰서 답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교사는 매일 아침 일단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유아들을 맞이했어요. 정해진 일과를 기계적으로 따라한다는 거는 기술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테스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표준화된 테스트를 맨날 사용하는 거는 이건 이제 자기가 조금 뭐 가미를 한다던가 좀 종합을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표준화된 테스트를 하면서 다른 거랑 같이 종합 분석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표준화된 테스트를 사용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같은 방식의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기술적인 수준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기술적인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뭐 전문가적이다 이랬으면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좀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교사 보시면은 요건 이제 전문가적 수준입니다. 여기는 장기적인 교육 효과를 고려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양한 교수법도 시도하잖아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뭔가 시도를 해요. 다양한 방법들을. 자, 그 다음에 서교사는 어떻게 해요? 서교사는 개별 학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도입해요. 그리고 여기 자율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 지금 자율성, 책무성 이런 걸 주잖아요. 그거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자율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한테 맞게 개별 지도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유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이제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다문화라든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사회적인 형평성 이런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유아의 장기적인 발달과 학습 환경의 개선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장애 친구, 학습 장애 이런 애들도 배려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인 어떤 형평성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한다. 이러면 이거는 비판적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소외계층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줘야지. 소외계층이니까 못해줘야지.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답이 여기 있어요. 답이 제가 조금 긴데 요거보다 짧게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샘플로 답을 잘 써놓은 거고 이거 절반 정도 돼도 됩니다.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술적, 전문가적, 비판적 요 단어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기술적 수준은 정해진 절차, 그렇죠? 뭐 정해진 절차, 뭐 이렇게 목표를 의무시하지 않고 이런 거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적 수준은 이제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는데, 자, 여기 다양한 교수법,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기술적 접근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수준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줄 그어드린 거 그런 내용 중심으로 쓰시면 돼요. 자, 개별 학습의 필요, 그 다음에 학습 환경 개선, 장기 발달, 이제 교사의 나름대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포함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지금 얘는 학습 장애 친구니까 얘한테는 많은 지원이 필요해.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3번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4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